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단연 관심은 복지 분야였습니다. 복지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증가하고 현재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그리고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주요 공약들이 무더기로 파기, 후퇴 내지 연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 연결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여야 복지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김용익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네. 자, 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규모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적자 규모가 좀 크네요. 네. 그래서 적자가 아마 25조, 26조 정도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7년째 지금 적자 재정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 7년째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빚이 꽤 많이 늘어나서 내년 500조를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언론들이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면서 의미 부여를 하던데요. 이른바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100조 원을 넘었다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들리는데, 우선 그 예산이 증가한 거는 평가를 해줘야죠. 상대당이 한 일이라도. 예. 본 예산 대비 증가율이 8.7%니까 평균보다는 많은 겁니다. 4.6%보다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고 봐야죠. 우선 총 증가액이 8조 5천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소위 특수직역 연금이 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떼워주는데 3조 3천억 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또 쓰고 나니까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쓸 액수의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컸던 기초연금에서 이제 국민들을 아주 크게 실망을 시키고 있고. 네. 또 보육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지금 이제 지방은 50%, 서울은 이제 30%에서 20%씩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 정도만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7천억 정도의 지방재정 부족이 여전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무상보육과 관련된 지방재정이 한 전국적으로 7천억 정도 부족하다. 네. 예. 자,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해 대선 때 내놨던 공약을 불이행하고 후퇴시킨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공약과는 무관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 판단이 합리적인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부각됐던 기초연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초연금 부분은 이제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봐야지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을 다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그때 그렇게 공약을 안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선 제일 잘 사는 30%는 빠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노인들도 한 10% 가까이는 이제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액 차등 지급을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한 60% 정도가 실제로 2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윗부분 30%
분들이 그걸 받지 못하게 된 거, 이거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좀 사과를 한 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뭐 손해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달리 사실은 지금 한 40대, 50대와 그 이하의 인구들은 예. 사실은 이번 기초연금 방안으로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제 박 대통령이 사실상 120만 원 삭감 방안을 내놓은 거죠.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 장기 가입자 국민연금 올해 가입하신 분들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 아주 매우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말을 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제,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가 불입해서, 자기가 이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받는 거에 더하기, 적어도 1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겉보기에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이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 기초노령연금 법에 의하면 2028년에는 20만 원씩을 더 주기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화폐 가치로 20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그 정도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이번 조치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이제 한 20년 정도 납부를 하면 그거를 10만 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젊은 층, 50대 이하의 젊은 층 중에서 국민연금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가입해서 돈을 낸 사람들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예. 정리를 하면 2028년 기준으로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네요. 굉장히 많죠. 이제 2028년이면 그때 노인이 되는 분들이 이제 1963년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3년생들은 그때쯤 되면 자기가 국민연금 돈 내서 받는 거에 더하기 20만 원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을 깎이는 거고요. 10만 원을 깎인다는 말이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네. 1년이면 그게 12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10년을 받는다고 치면 1200만 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미 예.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대략 2천만 원쯤은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런 부분을 손해가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그분의 기준으로 하면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 본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8월부터 논쟁을 벌였죠. 무상보육 분야. 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번에 늘어나긴 하는 거죠. 이제 10%를 올려주니까요. 네. 이제 올려주니까 그만큼은 물론 늘어난다고 이제 국가의 부담률을 올려주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 20%라고 하는 거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 정도 국고 부담의 몫을 올려줘야 이제 보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그 부담이 충족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기재부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 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필요로 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 이거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주로 이제 육아수당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지난번에 사실 이게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버렸는데, 지금 말씀은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부담스럽겠죠, 지금. 네, 지금의 상황이 뭐 이전 정부와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공약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돈은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중앙정부가 또는 이제 집권하고 있던 이제 새누리당 정부가 네. 필요에 의해서 다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필요로 했던 건데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늘렸는데 그 당시에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국가 사업을 갑자기 방송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무대뽀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지방 정부의 몫을 주지 않고 갑자기 전국 사업으로 시행을 하니까 지방 정부로서는 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거를 좀 풀어줘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임시 예산을 금년에 좀 편성을 해줬는데 그게 소액수에 많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관계가 좀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 정도 국고부담률을 올려줘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다른 광역시들도 그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여쭤볼 건 많고 시간은 제한이 네네. 돼 있어서 네네. 다른 4대 중증질환 진료비라든가 고교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건 빼고 4대 중증질환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요. 네. 4대 중증질환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4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네. 95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4대 중증질환, 그러니까 암, 이게 심장질환, 중풍, 또 이제 다른 심근암체성 질환, 네. 이래가지고 이게 16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80만 명, 나머지 80만 명, 79만 명은 이게 높은 진료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돼요. 사실은 4대 중증질환은 이미 참여정부 때도 그 부담을 줄여줬어요. 예. 그래서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이미 다른 고액진료비 환자들보다는 혜택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말씀대로 지금 이거를 하면 더더군다나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100% 다 본인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진짜 중요한 지정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이런 거는 안 해주고 예. 이제 의학적 치료를 받는데 소위 비보험 진료라고 하는 그 부분만 이거를 높여주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장률이 76%에서 82%까지 불과 6%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도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그 지정진료비 병실 차액 간병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대책에 나왔을 때 그랬더니 연말까지 이제 대책을 내겠다. 이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네. 지금 상황 같아서는 그것도 아마 해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맞겠죠. 네. 근데 어제 대통령이 그 뭐 노인층을 상대로 이렇게 제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과를 하면서 공약 파기 아니다. 남은 임기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는 실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작년에 아까 이 방송에서도 나오던데요. 예. 자기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그리고 자기는 약속 꼭 지킨다 그랬는데 안 지켰는데 예. 다음에 못 믿어라고 하면 어떻게 믿나요? 그 복지 재원이 아까 모두에서 예산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요. 이제 아주 길게 보면 이제 그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SOC를 줄인다든지, 무슨 감면, 조세 감면을 철회하겠다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든지, 그거는 민주당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을 냈을 때 또 보니까 이 부유층을 피해가고 있어요. 이 세제 개편을 하는데도. 그리고 부자 감세를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부자 감세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살아온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다들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더 내자 하는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첫 단추를 박근혜 정부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부자 감세를 처리하면 어느 정도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대략 1년에 10조 원 정도? 그리고 5년 동안 50조 정도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정도면 일단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은 공약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모자라면 부자 증세, 그리고 그것이 공감대를 이뤄가면. 그게 부자 감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OECD 평균은 한 25% 정도네요. 24.6%. 우리나라가 19.9%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만약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이게 63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부족한 건 우선 이거를 분명히 해두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제는 지금 2만 불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 2만 불 정도 소득을 올릴 때 복지비 지출이 현재 한국이 7.5% GNP의 7.5% 정도인데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제일 복지가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 받는 미국이
2배를 썼어요, 한국보다. 네. 14% 정도 썼거든요. 그 독일은 3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정도이면서 복지비 지출을 한국처럼 그 낮게 쓰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 경제 전체는 그 현재 우리나라가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세 부담의 능력이 있는 나라인 거는 는 네. 틀림이 없어요. 예.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다만 그 국민 그 경제에서 국가의 국가 재정으로 이게 변환시키는 조세제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복지를 확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걸 제대로 했다면 복지, 고용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푸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자 감세 철회라고 보시는 거죠? 첫 단추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혹시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낸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뭐 기초연금하고 관련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네. 국민연금에 그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게 밑에로워져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이게, 국민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입했던 분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불안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네.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네. 탈퇴도 뭐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탈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안 이게 늘어나면 네. 국민연금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네. 자,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여야의 대립이 매우 심화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뭐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국회의장이 직권상권 상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 하는 거죠. 그렇게는 이제 못 하고 이제 여야가 이제 대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치라는 건 워낙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게 연말 지금은 막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네. 이제 연말 이제 국정감사 해야죠. 그다음에 네. 법안 심의들 또 해야죠. 그리고 또 예산안 심의해야죠. 이게 해야 되니까 여야가 다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압력을 느낄 거기 때문에 대화가 네. 이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함께 복지예산 그리고 복지공약 불이행 문제 등을 따져봤습니다.